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2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이 드디어 내일부터 시판이 되는데, 저는 하루 전에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59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고 영화 장면 같기도 합니다. 이런 책은 일찍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의 북핵 쇼를 지켜본 사람이 대화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까지 기록한 이 생생한 소설 같은 이 넌픽션은 아마 전대미문의 책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도, 그리고 그만둔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존 볼턴의 울분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이익을 망치는 세 사람이 있었다. 즉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세 사람에 대한 고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요 중에서 제일 재밌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은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도착을 했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핵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구나. 바로 그 다음 날 한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평화 무대를 탄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첫 피해자가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회담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이 회담 내용, 즉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바로 트럼프가 볼턴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대화를 남겼습니다. 이 싱가포르 회담을 읽어보면은 잘 준비한 김정은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 업자 트럼프를 완전히 갖고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갖고 놉니다. 김정은은 말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던지면은 트럼프가 낚시밥을 물듯이 물어버립니다. 바로 그 표현을 했어요. 후키드. 낚시를 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낚시했다고 합니다. 딱 만나자마자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묻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답이 나오는 거죠.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온갖 좋은 말을 동원해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줍니다. 뭐라고 맞춰주느냐? 그동안 핵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던 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트럼프에게는 싹 꽂힙니다. 트럼프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것과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하여튼 트럼프의 그 심리를 딱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낚시밥에 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이미 양쪽이 발표할 합의문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합의문은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여기서 딱 한미 군사훈련
중단 내지 축소를 요구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는 우리 북한에는 강경파가 있습니다. 이 강경파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고 돈도 드는 한미 군사 훈련 축소 또는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김정은이는 몇 주 전에 김명철이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친서를 전해주면서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던지면은 받겠구나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공식 회의니까 여기에는 참모들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말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 하니까 트럼프가 마치 방귀듯이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 장군들을 다 젖혀버리고 내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습니다. 이래버립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랐겠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켈리, 장군 출신입니다. 켈리 비서실장, 폼페오, 이 육사 출신이죠. 그리고 볼튼, 이 전문가들이 딱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지도 안 하고, 결정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켈리, 폼페오 두 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켈리, 폼페오 두 사람은 이건 말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동의를 했는데 다행히 존 볼턴에게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가지고 묻지를 않았답니다. 그거 물었으면 볼턴이 뭐라고 대답했을지 참 이상하죠. 여기서 말하자면은 김정은이는 수건 사업 하나를 해결한 겁니다. 북한의 수건 사업 하나를 해결한 거예요. 그 앞에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 군사훈련 발언이 나오기 전에 또 트럼프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김정은 당신 우리 두 사람끼리 이 일을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사람끼리 통하면 된다. 이게 또 김정은이가 바라는 거죠. 밑에 실무자들한테 맡기면은 폼페오도 있고 볼튼도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견제가 들어올 텐데 트럼프만 설득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건 상원 비준 받으면 된다. 상원 비준, 북한과 합의를 상원 비준 그거 안 하죠. 그러면은 미국이 손발이 묶여버리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앉아 있었던 폼페오가 슬쩍 낙서를 해가지고 존 볼턴한테 보여주더랍니다. 뭐라고? 순허풍쟁이다. 트럼프를 향해서 순허풍쟁이다. 이런 식으로 He is full of shit라고 써가지고 보여주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폼페오가 입장이 곤란하게 돼가지고 볼턴을 반역자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김정은이 페이스대로 갑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는 핵미사일 발사 단추가 누가 크느냐 이 경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것도 엿먹이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단추, 핵미사일 발사 단추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7년에 한참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김정은이가 핵무기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걸 받아가지고 김정은을 향해서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김정은보다 훨씬 더 큰 발사 단추를 갖고 있다.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화염과 분노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빗대가지고 농담 삼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김정은이가 여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을 향해서는 볼턴이 강경 발언한 걸 우리 다 잘 알고 있다. 볼턴이 팍스 뉴스에 나와가지고 강경 발언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당신은 볼턴의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그러나 볼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임기응변과 기지가 풍부한 사람이니까. 존 볼턴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믿으면 나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습하기에 바빠요. 무슨 수습이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이거는 관계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 정부와 우선 그 다음에 마티스 국방장관하고는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마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싱가포르 회담에서 뭐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문제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티스 국방장관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티스 국방장관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국무장관도 속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이 책의 스토리는 이거 뒤수습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수습하는 이야기가 아주 좀 깝깝하게 계속됩니다. 어떻게 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명령한 거니까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을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존 볼턴이 선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싱가포르 오겠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와서 회담에 참석하든지 회담 끝난 다음에 세 사람이 만나는 이런 기회를 갖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서는 김정은하고 내가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 6월 30일에 DMZ에서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이 깜짝 쇼로 만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가서 동석해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트럼프는 북한이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그걸 거절하기에 바빴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소외된 데 대한 어떤 보상 심리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끈질기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세 사람이 한 5분 정도 만나는 그런 포토 타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싱가포르 회담 읽어보면 참 허무합니다. 여기서 만나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진지하게 논의가 되지 않아요.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실무자끼리 했지만은 거기에는 북한 핵 폐기란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볼턴, 트럼프 이 사람들 나오기만 하면은 CVID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다. 그것도 빨리 해야 된다. 합의한 다음에 1년 안에 다 해치워야 한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합의문 나온 거 보면은 북한 핵 폐기 이런 건 다 없어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건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다. 노력하기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미군사훈련이라는 큰 것을 그냥 공짜로 넘겨주는 아주 비참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허술하냐. 우리가 김정은을 다시 봐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승부사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체제의 운명을 걸고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1대1로 만나면은 우리 실력으로 단판 짓는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과 전혀 언론 플레이만 하러 나온 사람의 차이가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때 김정은이도 오만해지는 거죠. 다음에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결판 짓겠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2019년 하노이 회담. 하노이 회담에서
단판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때는 트럼프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판을 깨버리는 거죠.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